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두 대 차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제 왼쪽에는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와 제 오른쪽에는 렉서스 ES300H 모델이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는 곳은 이제 저희 집 앞 주차장이라서 좀 이렇게 두 대 차량을 이렇게 세워놨고, 저도 지금 저희 집 앞이라 마스크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야외라서 오늘은 마스크를 안 하고 여러분들께 이 차량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두 대 차량을 제가 소개해 드린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진짜 배기 경쟁 차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G80이랑 S90이랑도 많이 비교를 해드렸는데, 사실 진정한 경쟁 차종은 바로 이 두 대 차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두 차량을 진정한 경쟁 차종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둘 다 전륜구동 기반의 세단입니다. 렉서스 ES300H도 전륜구동, 이 S90도 전륜구동이기 때문에 진정한 경쟁 차종이고, 두 차량 모두 다 4륜구동은 아니고 둘 다 친환경 파워트레인, 렉서스 ES300H는 하이브리드, 볼보 S90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차량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경쟁 차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금액대도 굉장히 비슷해요. 6천만 원 후반대, 6천만 원 후반대의 금액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실소비자들이 정말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두 대 차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렉서스 300H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규제큐 트림인데, 이게 처음 출시했을 때는 39 LED가 인증을 못 받아서 19 LED로만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규제큐 트림이 39 LED가 들어가는데, 이 차량 출고 당시에는 39가 인증을 못 받아서 이규제큐 트림이지만 이제 19 LED가 들어가 있는 트림이고, 왼쪽에 있는 볼보 S90은 이제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이 있는데, 인스크립션 최상위 트림입니다. 두 차량 모두 다 이제 최상위 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전면 익스테리어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과도 비교를 했었는데,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21년식 모델이 나왔죠.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 약간의 상품성 개선이 되었고, 익스테리어에서는 사실 큰 변화는 없기 때문에 이 차량 기반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핀드 그릴이 가장 크게 눈에 와닿는 부분입니다. 전면부 라지에이트 그릴이 굉장히 크고 약간 우악스럽게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는 파란색 하이브리드 차량인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엠블럼 안쪽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고요.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강렬하게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고, 하단에 있는 부분들도 약간 세단이지만 스포츠카처럼 굉장히 스포티한 전면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렉서스 ES300H의 특징입니다. 굉장히 이런 선들이 날카로워요. 굉장히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되어 있고, 확실히 요즘 일본 차들이 점점 디자인이 과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렉서스도 그의 일환으로 점점 디자인이 조금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뭐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공기역학적인 부분도 좀 강조했지만 이렇게 조금 더 공격적인 디자인도 강조를 했다. 반면에 딱 옆에를 보게 되면 굉장히 눈이 좀 편안해집니다. 전반적으로 뭐 가로와 세로의 배열로 많이 되어 있고요. 여기 세로형 라지트 그릴이 확실히 대비가 되는 부분이죠. 렉서스와는 정말 차분한, 완전 다른 그런 차라고 볼 수 있게끔 차분한 라지트 그릴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정말 차분합니다. T자형으로 마감되어 있고요. 이번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하단에 있는 크롬, 여기 소재가 좌우 통합형으로 좌우로 길게 이어졌다는 부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소소하지만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엠블럼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정말 무난하면서 좀 차분한 그런 익스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멀리서 이 두 차량을 딱 봤을 때 아마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확 느끼실 거예요. 아, 정말 다른 느낌이다. 정말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가 다른 두 대 차량이구나 라는 걸 전면부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인테리어를 한번 여러분들께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렉서스 ES300H 인테리어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저희 집에서 이제 운행하고 있는 렉서스 ES300H입니다. 그래서 먼저 시동을 한번 걸어볼게요.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잖아요.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뭐 고급스러운 실내,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뭐랄까, 익스테리어도 그렇지만 인테리어도 약간은 과한 부분이 있어요. 이 세그먼트 세단이지만 조금 뭐랄까, 화려하다라고 해야 되나? 화려함보다는 조금 다양한 부분이 있죠. 일단 되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이렇게 약간 더듬이처럼 ESP 끄는 버튼이랑 드라이빙 모드 바꾸는 버튼이 있고, 그리고 일단 계기판이 풀 디지털 계기판이 아닙니다. 네, 풀 디지털 계기판도 아니고 12.3인치 계기판도 아니고요.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만 12.3인치이고 아날로그 시계 적용도 있고요. 핸들에는 이제 우드가 들어가 있는데 바깥쪽은 안 들어가 있고 안쪽 이쪽 부분만 이제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도 네, 가죽과 그립감은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계기판이 좀 아쉽습니다. 계기판이 조금 아쉽고 최신 트렌드에는 조금 뒤떨어지는 아날로그 계기판이고 크기가 좀 작죠. 그리고 기어 변속기는 이렇게 네, 부츠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변속할 수가 있고요. 사실 올드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인테리어는 요즘 인테리어 같지는 않습니다. 네, 21년식이 출시되었다라고 해도 이 차량이 뭐 곧 있으면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요즘 나온 차들에 비해서는 인테리어가 조금 올드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 S90도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인테리어가 많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또 볼보가 굉장히 좀 심플하면서도 네, 질리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를 잘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렉서스의 인테리어는 이런 소재나 이런 뭐 만졌을 때 촉감이라든지 마감재와 같은 부분은 되게 잘 해놨어요. 확실히 일본 브랜드답게 마감 하나하나에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조화롭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듭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이 한글 지원이 안 돼요. 한글 지원이 안 되고 여기 있는 센터 디스플레이도 터치가 안 됩니다. 네. 요즘 벤츠는 이제 다 터치가 되게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터치 패드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좀 불편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실내가 그렇게 넓은 느낌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좀 바짝 뭔가 다 운전사 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내가 넓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앞좌석은 한번 살펴봤고 이번에 뒷좌석으로 가서 한번 이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렉서스 ES300H의 뒷좌석은 이 차도 굉장히 넓어요. 뒷좌석이 네, 거의 이제 한 뼘 정도, 네, 무릎 공간이 한 뼘 정도 성인 남자가 앉았을 때 이 정도 나오게 되고요. 뒷좌석도 정말 편하고 가죽도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암레스트를 한번 내려볼게요. 암레스트 내리면 렉서스 ES300H도 여기 컨트롤러가 있어요. 그래서 볼륨이라든지 리어 썬블라인드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리어 썬블라인드 또한 마련되어 있는데 리어 썬블라인드는 수동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볼보 S90에는 이 컨트롤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볼보에서는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인데 렉서스는 이렇게 다 뒷좌석 컨트롤러까지 마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에어컨도 마련되어 있는데 네, 에어컨은 3존이에요. 3존. 그래서 여기서 온도 조절까지 할 수 있게 됩니다. 열선 시트도 물론 마련되어 있고요. 근데 썬루프는 파노라마는 아니고 일반 썬루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자감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편하고요. 뒷좌석 렉서스도 굉장히 넓은 편이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도 크게 불편 없이 이렇게 주행이 가능합니다. 네, 렉서스 오랜만에 뒷좌석 앉아보는데 되게 편하네요. 확실히 전륜구동 세단들은 이렇게 뒷좌석이 넓고 좀 편하기 때문에 또 렉서스도 쿠페형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뒤에를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내려놓긴 했는데 헤드룸도 G80보다 더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렉서스 네, 뒷좌석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 한번 인테리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 실내 탑승해봤습니다. 먼저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네. 그래서 좀 전에 렉서스를 보고 왔는데 확실히 느낌이 달라요. 되게 선들도 심플하고 그리고 네, 창문은 닫겠습니다. 확실히 렉서스가 네, 정차했을 때는 훨씬 조용하네요. 그래서 실내 느낌은 마찬가지로 둘 다 고급스러워요. 둘 다 고급스러운 소재고 볼보 S90도 인스크립션이기 때문에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페이스리프트지만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았어요. 계기판은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고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는 9인치 터치가 지원이 된다. 그래서 계기판과 일단 센터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 확실하게 두 차종이 차이가 납니다. 렉서스는 아날로그에 터치가 지원이 안 됐고 볼보 S90은 12.3인치 풀 디지털에 터치가 지원이 된다라는 부분, 이 두 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실내에서 느껴지는 차이는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기어 변속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츠 타입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인스크립션이 크리스탈 기어 노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기어를 변속했을 때 따로 여기는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여기 크리스탈 기어 노브가 빨간색으로 바뀐다던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후진을 넣었을 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꼭 계기판을 보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D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D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N단인지 확인이 안 돼요. 그래서 꼭 계기판을 한번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납 공간도 비슷한 편이고요.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 인테리어가 좀 더 제 취향입니다. 좀 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고 그런 느낌을 안겨주는 게 S90의 인테리어. 똑같이 좋은 가죽, 나파 가죽에 이제 렉서스는 세미 아닐렌 가죽입니다. 우드 소재, 동일한 소재들, 뭐 고급스러운 소재들 넣었지만 어떻게 그런 소재들을 잘 배합을 하고 표현을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은 볼보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볼보 또한 바우앤 윌킨스 19개 스피커, 마크 레빈스는 17개인데 바우앤 윌킨스는 무려 19개 스피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뒷좌석 한번 탑승해서 비교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볼보 S90 뒷좌석을 타게 되면 정말로 넓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몸이 뉘어질 정도로 굉장히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고요. 아까 렉서스도 넓었지만 볼보 S90은 정말로 더 넓은 뒷좌석을 가지고 있고, 따로 여기 암레스트에 말씀드렸다시피 컨트롤러가 없어요. 컨트롤러만 있었어도 정말로 좋았을 텐데 이렇게 넓은데 이런 컨트롤할 수가 없다라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렇게 공조는 다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터치패드로. 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해놨죠. 터치로 이렇게 감도도 좋은 편이고요. 4존 에어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쉬운 건 여기서 컨트롤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선블라인드도 전동이에요. 근데 다만 왼쪽에서 조절할 수는 없고 여기 오른쪽에서만 선블라인드를 이렇게 전동으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어요. 뒷좌석 선블라인드까지도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요. 여기서 썬루프까지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 컨트롤러가 없는 건 아쉬운데 여기가 전동이다라는 부분은 또 볼보가 좀 더 갖고 있는 장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컨트롤러만 있었으면 완벽한 뒷좌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뒷좌석에서 앞좌석 시트까지도 밀고 당기고 각도 조절까지 가능하다라는 것도 S90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같은 전륜구동 기반의 E 세그먼트 고급 세단이지만 뒷좌석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랄까 쇼퍼 드리븐, 그러니까 뒷좌석을 위한 차, 어떤 차가 더 뒷좌석을 위한 차라고 생각이 드냐면 볼보가 아무래도 좀 더 넓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좀 더 넓으니까 확실히 넓으면 시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편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볼보가 조금 더 뒷좌석을 위한 차다. 여기가 이렇게 분리가 돼 있거든요. 굉장히 센터 터널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약간 4인승 리무진 같다라는 느낌도 조금 더 강하게 드는 부분이고, 여기 내리면 정말로 4인승이다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볼보 S90의 뒷좌석이 이렇게 체감하기에는 좀 더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렉서스도 좁지 않은 편이었고 넓었고요. 다만 조금 더 넓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부분들이 제 마음에는 좀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로 봤을 때는 저는 볼보 S90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두 차량 시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주행 리뷰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시승하러 가보시죠. 먼저 렉서스 ES300H부터 주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차량은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이제 볼보 S90은 마일드 하이브리드지만 이 차량은 그냥 순수 하이브리드, 완전 풀 하이브리드. 그렇기 때문에 하이브리드가 일단 주는 가장 큰 매력적인 장점은 연비겠죠. 연비와 그리고 정숙함입니다. 이 차량 공인연비가 17 정도 되는데 보통 지금 이 차량 운행했을 때 뭐 17에서 많으면 19, 20까지도 나오는 차량입니다. 연비가 일단 정말로 좋은 차량이고, 렉서스 차량들은 잘 아시겠지만 정말로 조용해요. 지나갈 때도 정말로 조용하게 지나가고, 운행하는 운전자가 느끼기에도 정말로 조용한 차량이 바로 렉서스 차량입니다. 그래서 먼저 장점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조용하고 연비가 좋다라는 게 볼보 S90 대비 렉서스가 가진 장점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 필링, 엑셀의 필링 자체가
S90보다는 제네시스 G80 쪽에 가까워요. 뭐 자세히 말하면 G80이 렉서스에 가까워진 거겠죠. 그래서 확실히 엑셀 반응도 조금 묵직하고 차량 자체가 고급스럽다라는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세팅으로 되어 있습니다. 렉서스 ES300H의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가 사실 무를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세요. 서스펜션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서스펜션이 많이 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무르지 않습니다. 확실한 건 제네시스 G80보다 더 단단한 편이고 볼보 S90이랑 비교해 본다면 둘 다 좀 단단한데 렉서스가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서스펜션만 놓고 본다면 렉서스 ES300H의 서스펜션이 조금 더 고급스럽게 와닿는 부분입니다. 노면의 많은 부분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걸러준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승차감 부분, 서스펜션 부분을 놓고 본다면 렉서스 ES300H가 조금 더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변속기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렉서스 ES300H는 하이브리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C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게 됩니다. 볼보 S90은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는데 렉서스는 CVT 무단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변속 능력에서의 크게 체감하는 차이는 없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모드를 바꿨을 때 그 모드의 차이가 극대화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볼보 S90이 조금 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장점이 있겠죠. 렉서스 ES300H는 무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한 변속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변속이 무디다거나 멍청하다거나 더디다거나 하는 느낌은 없기 때문에 변속기가 무단 변속기라서 별로다라는 평을 내리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렉서스 ES300H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방 카메라밖에 없어요. 서라운드 카메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보 S90 인스크립션 대비해서 옵션이 조금 많이 부족한 편이에요. 계기판도 7인치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고 아날로그 계기판이고 여기 센터 디스플레이가 터치가 안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볼보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또 서라운드 카메라가 최상위 트림이지만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렉서스 ES300H가 최신 옵션 사양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츠로 바꾸면 아무래도 변속기가 무단 변속이기 때문에 반응성은 확실히 좋아졌지만 개인적으로 ES300H의 스포츠 모드는 그렇게 크게 만족스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일 때 이 차의 장점이 가장 극대화되지 않나. 사실 훨씬 더 편해요.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가 운전자가 느끼는 그런 주행 질감 자체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안전사양 같은 경우 렉서스 ES300H도 아무래도 렉서스의 고급 세단이다 보니까 안전사양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전방 충돌 방지 어시스트도 기본이고요,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기본이고, 그리고 렉서스는 특이한 게 차선 유지 어시스트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차선 추적 어시스트라고 부릅니다. 같은 기능이긴 하지만 부르는 명칭이 있어서 차선 추적 어시스트라고 부른다라는 차이가 있고, 렉서스도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어요. 렉서스도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긴 한데 약간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느낌이 듭니다. 렉서스 ES300H의 반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도로에서도 실행은 되지만 약간 왼쪽, 제 개인적으로는 왼쪽으로 자주 치우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은 렉서스보다는 볼보가 확실히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과 렉서스 ES300H 그리고 볼보 S90 이렇게 세대를 놓고 비교해 본다면 약간 제네시스 G80과 렉서스 ES가 좀 더 비슷해요. 이 둘이 성격이 비슷하고 볼보 S90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그래서 렉서스 ES300H가 전륜구동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G80에 가까운 느낌이고, 볼보 S90은 조금 이 둘과는 다른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을 해보면 확실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후에 이 똑같은 코스를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 모델로도 한번 시승을 해볼 예정인데 과연 얼만큼의 차이가 있는지, 지금 이 도로가 노면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서스펜션의 능력이라든지 승차감 부분이라든지 그런 게 좀 확실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동과 소음 부분, MVH 부분 같은 경우에는 렉서스 ES300H, 이 차량의 컨디션이 지금 벌써 7만 킬로 탔네요. 7만 킬로 탔고 출고한 지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 신차랑 비교한다라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만 킬로를 탔고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MVH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지금 출고한 지 1년 넘었고 7만 킬로 탔는데 서비스 센터에 한 번도 안 들어갔어요. 고장난 적 한 번도 없고, 약간의 불편을 준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네시스는 지금 내일 모레 걸레 냄새 때문에 입고하러 갔는데,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차량도 거의 출시되자마자 샀거든요. 거의 완전 초기 물량을 받은 건데 뭐 초기 품질 이슈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렉서스 ES300H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확실히 연비의 가장 큰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도 좋지만 난 그 연비에 조금 만족을 못한다, 난 연비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다, 15 이상은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ES300H가 아무래도 연비 쪽에 강점을 두고 있다 보니까, 그런 볼보 S90도 효율이 좋은 편이지만 그것보다 좀 더 좋기 때문에 연비의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서스펜션의 승차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하지만 이런 최신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든지 터치가 지원이 안 되고 한글이 지원이 안 되는 계기판, 이런 부분은 또 렉서스만의 치명적인 단점이 아닌가. 한국 시장,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그런 옵션이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또 렉서스 ES300H가 가지고 있는 좀 단점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엔 바로 이어서 볼보 S90 페이스리프트 모델 주행해 보겠습니다. 렉서스 ES300H와 같은 코스로 주행할 예정이고요. 같은 코스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확실하게 주행 성능의 차이라든지 서스펜션의 그런 성능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렉서스 ES300H가 하이브리드였다면 볼보 S90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하이브리드지만 렉서스는 풀 하이브리드고 볼보는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납니다. 이 차량 공인 연비는 11km고 렉서스 ES300H는 17km이기 때문에 연비를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렉서스가 조금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비 이외에 또 많은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그때는 볼보 S90도 꽤나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엑셀 반응 자체는 볼보 S90이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듭니다. 같은 감도로 밟았을 때는 확실히 볼보가 조금 더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차 자체가 굉장히 경쾌하고 좀 더 가속도 빠르고요. 그래서 운전의 재미, 사실 렉서스도 그렇고 볼보도 그렇고 운전의 재미를 논할 수 있는 브랜드는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굳이 두 차량 중에 어떤 차가 더 재밌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볼보 S90이 그래도 렉서스보단 좀 더 재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조금 더 운전하는 맛은 볼보가 조금 더 있어요, 렉서스보다는. 근데 뭐 두 차량 모두 다 그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브랜드는 아니다 보니까 더 재미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좀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세그먼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렉서스랑 볼보 비교하시는 분들은 운전의 재미보다는 뭐 효율이라든지 편안함, 그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S90 서스펜션도 좋은데 이 단단함을 기준으로 봤을 때 S90이 렉서스보다 좀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단함이 좀 싫다, 단단한 서스펜션이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 좀 뭐랄까 부담스럽거나 약간 좀 아쉽다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렉서스는 이것보다 조금 더 부드러워서 조금 더 많이 걸러준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좀 더 단단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 더 운전자가 이 서스펜션 단단하네 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서스펜션인데, 볼보 S90 서스펜션도 나쁘지 않아요. 승차감으로 놓고 본다면은 거의 막상막하의 승차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 질감에 있어서는 차이가 조금 나는데 승차감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직접 똑같은 코스를 두 대의 차량으로 경험해 봤을 때 둘 다 괜찮은 승차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상품성이 더욱더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좋아졌기 때문에 최신 옵션들을 많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옵션에 있어서는 렉서스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계속
앞좌석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승을 와이프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와이프도 뒷좌석에서 지금 볼보도 타보고 렉서스도 타보고 또 제네시스는 제가 항상 운행하기 때문에 제네시스 경험도 많은 편인데, 여보 뒷좌석 탔을 때 렉서스랑 볼보 중에 뭐가 좀 더 편한 것 같아? 볼보가 좀 더 편한 것 같아. 볼보 어떤 면에서? 일단 다리 공간이 엄청 넓고 이게 여보가 멀리 있는 느낌이라서 이게 공간이 많다 보니까 멀리서 얘기하는 느낌. 그래서 일단 되게 넓어서 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가죽이 둘 다 좋은데 볼보 가죽이 약간 더 미끈한 느낌. 그래서 좀 편한 것 같아. 저도 주로 운전을 하다 보니까 뒷좌석에 타볼 일이 없었어요, 사실 시승하는 동안. 근데 와이프가 뒷좌석에 이제 계속 타고 있었는데 볼보가 조금 더 넓기 때문에 확실히 넓은 공간에서 오는 그런 안락함이 있거든요. 이 차는 휠베이스가 3m가 넘고 렉서스는 3m가 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휠베이스, 넓은 휠베이스가 주는 만족감과 안락함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느낌 자체가 볼보 S90이 주는 느낌이 더 좋았고, 둘 다 좋은 가죽, 렉서스도 세미 아닐린이라는 굉장히 좋은 가죽이 들어가요. 그 벤츠에서는 마이바흐에 들어가는 가죽이거든요. 근데 이 볼보 자체도 나파 가죽이 들어가다 보니까 둘 다 좋은 가죽이지만 아무래도 약간 브랜드마다 다를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볼보가 주는 이 가죽의 느낌이라든지 소재라든지 그런 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줬다. 그리고 원래 와이프가 이렇게 시승차를 타거나 새 차를 타면은 항상 이 시트 냄새 때문에 두통을 많이 호소하거든요. 지금 이 차량도 완전 새 차 컨디션이거든요. 완전 새 차인데 와이프가 그런 냄새가 전혀 안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타는 동안에는 따로 두통이 온다라는 얘기를 안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래 뭐 그런 화학 소재라든지 그런 걸 많이 써서 이제 마감 처리를 하면 탑승했을 때 좀 두통이 오거나 멀미가 올 수 있는데, 이 차는 따로 와이프가 멀미를 한다거나 두통을 호소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볼보가 아무래도 친환경 소재도 많이 쓰고 친환경 파워트레인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안락하다, 편안하다 라고 느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렉서스랑도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뭐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둘 다 만족스러운 차량인데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명확히 어떤 차가 더 좋다 나쁘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편견을 심어 드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사람마다 다 개개인의 취향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어느 정도 두 차량을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하실 때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이렇게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오늘 렉서스 ES300H와 볼보 S90에 대한 비교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준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